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30일 재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 사람에 대한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감반원들의 감찰이 중단된 것, 이게 과연 누가 부탁한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친문 핵심 적어도 2사람 이상은 다친다, 뭐 이런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2사람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온 듯 합니다. 한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10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진행을 하면서 3차례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 휴대전화 포렌식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미지 제출받았겠죠. 이미지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한 결과 휴대전화에 보면 외국에 있을 동안에 벤츠가 2대고, 그 다음에 뭐 자녀 유학비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받은 흔적들이 그 휴대전화에 쫙 나오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소명을 해라. 그러니까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 문제와 관해서 그러면 제가 저 미국에 있는 금융계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대략 한 11월 달입니다. 그리고서 11월 달에 바로 금융위원회에 병가를 냅니다. 병가를 냈다는 얘기는 거의 뭐 잠적한 거 비슷하죠. 조사를 한 3번쯤 받다가 병가를 냅니다. 그랬는데 수사가 12월 달에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12월 달에 갑자기 2017년 말이죠. 그러니까 말인데, 그때 이게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그 검찰이 진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인걸 씨 변호사입니다. 근데 2017년 말에 갑자기 천경득 총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이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식사를 하자 이러더니,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 천경득 행정관이 만난 이 자리에서 그 유재수 건 감찰을 중단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경향신문 보도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보도는 그 검찰이 그 당시 특감반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복수의 특감반원들로부터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런 요청을 천경득 행정관한테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경향신문 보도는 이인걸 특감반장한테서 직접 검찰이 진술을 들었다는 얘기고, 한겨레는 다른 특감반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인걸 특감반장과 천경득 행정관이 만난 자리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맥락은 같습니다. 역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천경득 행정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2가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는 천경득 행정관은 적어도 유재수 감찰 무마건을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 나온 거죠. 한 명. 자, 그러면 천경득 행정관 뿐이겠는가? 우선 천경득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죠. 그리고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잘 아시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후배입니다. 물론 뭐 새카만 후배이긴 하지만 46살에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죠. 그런데 바로 그 얘기했다는 이인걸 특감반장은 동갑입니다. 46살에. 근데 사법연수원 32기 한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나이가 같고, 그러니까 대략 이제 비슷한 연배로 뭐 사법연수원을 한 기우이지만, 그러니까 아마 대략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는가, 뭐 이런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 천경득 행정관은 이제 변호사로서 문재인 캠프, 그러니까 문재인 대선 캠프 있던 사람들이 왜 담쟁이 포럼인가 하는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캠프 때. 그때 그 멤버고, 그 다음에 정재호 의원이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의 보좌관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정치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대학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권에 아주 상당히 실세고 뭐 일각 어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천경득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관리했다는 사람은 굉장한 실세 아니면 자금 관리 안 맡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천경득 행정관이 나이나 뭐 이런 거와 무관하게 친문 핵심들 사이에서 굉장한 실세였다. 또 하나, 지금 유재수 씨 그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가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있습니다. 이걸 아마 검찰이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천경득 행정관이 유재수 씨한테,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죠, 이런저런 인사청탁을 많이 한 거로 돼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그 다른 인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에다가 앉혀달라 라고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게 실제 실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재수 씨가 천경득 행정관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신저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 하나는 유재수, 하나는 천경득, 그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을 열어놓고 수시로 자기네들끼리 인사청탁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천경득 행정관과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사이였다 하는 얘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인사청탁, 유재수 씨,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는데, 자기가 인사청탁한 것이 유재수 씨가 만약에 특감반원들 수사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면 인사청탁한 것이 드러날까봐 그걸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글쎄요, 뭐 그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 가능성 플러스 뭔가 이 자기네들 인너서클이니까 그 인너서클 내에서 유재수 씨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그거를 천경득 행정관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재수가 털리면 친문 핵심들이 크게 다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우리끼리 왜 이래? 라는 식으로 막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 이인걸 특감반장을 만나서 이거 왜 우리가 피하 구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천경득 행정관이 얘기했다는 그 보도를 한 신문도 있습니다. 피하 구분. 너희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원인데 야, 그렇게 아군을 공격하면 돼? 우리가 지금 적군을 공격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자기네들끼리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게 정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네들 인너서클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유재수 씨가 털리면 인너서클 문제가 다 드러나고 물론 본인도 다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자, 그러면 이 부탁이 천경득 행정관의 본인 판단으로 부탁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한테 또 부탁을 받은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또 추가로 규명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은 이 유재수 씨의 배후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지목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곽상도 의원보다 훨씬 먼저, 저는 한 일주일 전쯤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목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을 할 시기에 민정수석실에 유재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과거 권력관계를 보면 자기가 모셨던 사람,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챙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호철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지금 양정철 씨는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 좀 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남은 두 사람 아닙니까? 이호철과 전해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해철은 현역 의원이고. 그 이호철을 왜 그랬냐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씨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 챙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강원도 춘천 출신이 왜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가느냐. 예외도 있지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대략 부산 경남 사람이 갑니다. 대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거돈 부산시장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뭐 경제관료 또는 경제관료 출신이 부산 경남에 없습니까? 엄청 많죠. 강원도 출신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왜 강원도 출신을 경제부시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유재수 씨 배경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꽂아줄 정도면 이호철 정도는 돼야 꽂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재수 부시장을 누구한테 추천받았느냐 그랬을 때 당에서 추천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당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유재수 씨한테 오거돈 부산시장한테 추천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그 배후가 이호철이다 이런 식으로 지목을 했더군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또 이제 민주당 소속의 그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그만두고 금융위원회 사표를 내고 바로 한 보름도 안 돼서 4월달에 2017년 4월달에 수석 전문위원으로 갑니다. 그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을 때 수석 전문위원회 있으니까 의원들도 만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 사람들을. 그때는 항상 입에 떠올리는 게 호철이 형 아세요? 호철이 형 아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가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가깝다는 걸 내외에 과시하고 다닌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호철이라는 사람의 위상을 다 알죠. 삼철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가깝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한때 데리고 있던 유재수 씨를 봐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달에 금융위원회 그만두자마자 4월달에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고 7월달에 바로 한 3개월 만에 바로 경제부시장으로 갑니다. 이런 인사가, 왜냐면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감업할 텐데 그걸 한 3개월밖에 안 하고서 바로 또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시키는 이런 힘은 적어도 아마 삼철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돼야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한 명 나왔다고 그랬죠. 한 명. 유재수 감찰 중단을 요구한 거. 저는 여러 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근거는 또 뭐냐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박영철 비서관이 그 민정수석실 그 회의에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저기서 전화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한 통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아마 천경득 행정관은 조국 민정수석한테 직접 전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행정관이 아무리 실세라도 수석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천경득 행정관은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 그게 안 되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인걸 특감반장이 박영철 비서관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박영철 비서관이 조국 수석한테 그 천경득 행정관이요, 이 굉장한 실세거든요. 지금 행정관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들었다는, 여기저기서 전화 온다는 개념에 천경득 행정관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천경득 행정관 빼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여기와 저기가 있을 것이다. 그건 누구겠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놔야 될 내용인데, 당연히 조국 전 민정수석 측에서는 지금
감찰 중단이 자기와 박영철 비서관과 그 다음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뭐 어불성설이죠.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 전화 왔다 이렇게 물론 부인하겠지만 지금 아마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검찰에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술 거부권을 여전히 행사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이럴 텐데 그거는 이제 박영철 비서관이 상세한 그 당시 회의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 그 진술을 하면 아마 법정에서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저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천경득 행정관은 조국 민정수석한테 직접 전화를 안 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최소 2명 이상 그러면 앞으로도 또 다칠 친문 핵심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또 진척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